움직이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05년도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럼 하면 될까? 이건 아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화성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화성, 원래 용인 사람들은 자기 동네 학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 그 학교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공부를 좀 잘하면 비슷해서라도 서울로 보냈던 거예요. 가까우니까. 조금 들잔 사람은 수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용인, 그러니까 그 성남이 좋을 때는 뭐 서양고등학교든지 거기 안 될 것 같은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명문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준화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좋은 데로 보내야지 이런 생각밖에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인 게 경기도교육청 인수위원회 분이 오셔가지고 화성 평준화 해야 된다 얘기하시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좋은 거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용인이 왜요? 이러잖아요. 왜? 용인 아무도 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데 필요성도 없고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걸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절차를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있어야 될까 하는 그냥 아주 상식적인 문제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일반 학부모였고 10년 전에 제가 더 젊었고 이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지역에는 그 새누리당의 한석규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어쨌든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였는지. 그래서 평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때 그 얘기 전이었군요. 그 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수지 지역에 그러니까 일반 경기도교육청에 그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정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학급당 뭐 30몇 명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교실 단 선생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공부하면 수지에 있는 고등학교 못 가. 20등 바깥에 나간 애들은 이제 딴 데 가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듣고 애가 와서 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들이 와가지고 아니 무슨 동네 고등학교가 없어서 우리 애가 학교를 못 간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부모 대표들이 이제 중학교 학부모 대표 중에 성북중학교 학부모 대표님이 완전히 의협심 있는 분이셔서 학교마다 학부모 대표가 소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수지에 고등학교가 없어갖고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를 못 견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대표들끼리 모여서 고등학교를 더 지어라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갔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신문을 또 펼쳐보고 있다가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 용인시 전체를 봤을 때 저 처인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텅텅 비어 있는데 지금 수치에 고등학교 이렇게 많은데 뭘 더 짓는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용인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력하신 분이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그때 장막비가 쏟아질 때 그 중학교 대표들이 모아가지고 500명이 경기도교육청 막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기도교육청 사상 이렇게 많이 온 사람 처음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지어달라고 막 그때 이제 막 난리쳤어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계획을 세우면서 뭐 중장기 계획까지 내놔라. 막 맨 처음 놓고 그럼 언제 짓겠다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중장기 계획으로 딱 써서 레포트 딱 내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성북고등학교, 신봉고등학교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가 됐을 때 그 과정 속에서도 뭐냐면 평준화 얘기를 하자는 엄마가 있었어요. 평준화 하자. 그랬는데 그 학부모 대표들 엄마들은 다 술 먹고 가는 애들 엄마들이 많아요. 제가 학부모 회장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들이 왜 불러 이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너가 아들 때문에 학부모 회장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학부모 회장 정도
올리면서 서명 받아오고 막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엄마들이 나 평준하면 안 한다 이러는 거 같았어요. 평준하면 이거 안 한다. 고등학교 정원 확보하는 건 내가 하는데 나는 평준하면 반대다. 나는 잘난 놈은 잘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난 속쓰지 않고 싶다. 우리 애들 공부 잘하는데 못하는 애랑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엄마들도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평준화 얘기하지 말고 학교 만드는 데까지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만드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성도 부부장관에 대해서 전화를 와서 평준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맞다. 평준화를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가서 있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정원학부대책위원회로 어쨌든 학부모 대표들끼리 이렇게 모였었을 때 저희가 교복 공동구매를 그럼 학부모들이 다 하자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할 때 교복 공동구매 한답시고 교복을 바깥에다 막 품평회 한다고 세워놓고 이성기성 교수님을 모셨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평준화 얘기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 했죠.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된다. 평준화 되면 뭐 어떻다. 이런 얘기 처음으로 이제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잘 오면 저희가 했던 그런 이제 운동을 했던 그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도 그럴 때 그때 가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신문이든지 이렇게 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쭉 있었지만 저희가 막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그 평준화 얘기가 나온 시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엄마들 다시 소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론회 자료가 있는데 이게 그 뒤에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평준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라고 해서 저희는 학부모 대표들을 갖다가 다 불렀어요. 학교별로 몇 명씩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때 후지구청에서 한 150명 정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의견 발표 같은 걸 이제 집어넣어서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저는 그때 생각할 때 그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게 제 걱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 성북동네 신봉동에 그 나이 60대 이상 리타이어 해갖고 한 60평짜리 이상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평균 절대 반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반드시 반대할 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이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토론회에 불러서 딱 세워놓고 엄마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찬성이야 반대냐 얘기했어요. 자기 찬성이다. 나 74년도에 비평전화 했을 때 고등학교 가느라고 막 새벽에 가요하고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얼거면서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그 용인시 도쿄평준화에 있어서는 그 반대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되게 저는 의미 있었다고 제가 진행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쪽에서 민주당이 해? 나 무조건 반대야. 이런 거 만들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 사람들 갖다 집어넣었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평준화 추진 모임을 진행됐고요. 저희는 그 학부모 모임 대표회의 모임 자체가 그 다음해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옛날에 그 엄마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다 졸업을 했어요. 평준화 관심이 없어요. 평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 애들도 관심이 없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결국은 그 중학교 뭐 1, 2학년서부터인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중학교 학부모 회장들로 사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부모 회장이 또 그 회의에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화성 씨는 좀 알고 있는 게 학부모 아카데미나 뭐 이런 걸로 학부모 조직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좋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평준화에 대한 준비 내지는 그것을 왜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정립이 먼저 제일 중요하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추진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인시 평준화 준비 과정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그 준비해서 다 얘기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엄마들한테는 여기 DP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집값이 안 오른다. 이런 거 되게 의미 있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평준화 안 되면 우리 다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또 저희 마지막에 갔을 때는 수지고등학교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때부터는 수지고등학교에 서울에서 애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고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 다른 데서 들어서 채우니까 그만큼 못 가는 거, 밑에 애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애들만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만 빠지는 문제가 없는데 비평준화의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두세 학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낙고낙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서열은 분명히 있어요. 서열은 있는데 누가 3등 학교 가고 싶어요. 3등 학교, 4등 학교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중 학교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기 싫은 학교, 다 비성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다 기분 나쁜 학교, 다 루저 의식이 생기는 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자체가 아무리 학교를 많이 세우고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다 가기 싫어하는 학교가 된다는 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평준화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더 지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긴 학교들이 그게 되게 민감한 것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숫자 없으니까 고등학교 지으라고 했는데 새로 개교를 했는데 학교가 미달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학교인데 그 학교 그런 학교 될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안 가는 학교를 어디서 오시냐면 딴 데서 떨어지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수원에서 연합고서 떨어지는 애, 성남에서 연합고서 떨어지는 애. 뭐 이런 애들 다 채워가지고 막 학교에서 엄청 많이 되고 그 학교 막 무서워서 그 동네 못 지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 확충하면 평준화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학교를 많이 만드는데 밑에 학교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준화 추진이라는 목표를 가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힘 받을 만한 사람들 누구라도 같이 간다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야지, 나는 우리끼리 간다, 뭐 너는 반대할 거지? 하면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들도 사실은 이렇게 그때그때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초기에 만났던 그 엄마들하고 같이 갔으면 그 엄마들 애들 다 지금 대학 가고 뭐 외국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이 계속 평준하고 있었으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새로운 엄마들이에요. 지금도 회의를 하면 새로운 중학교 대표 엄마들이랑 회의를 해요. 근데 그렇게 유연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학부모회 전체하고 연계가 가능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앞을 예상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성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것이 되셨다면 이 준비위원회가 논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막 이런 예상 문제 같은 것도 저희 막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애들을 잘하는 애들끼리 키워야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럼 뭐 다 바꿔내자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그때 수시고등학교 때는 우리 동네가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런 거에 대응 논리를 다 만드셔야 돼요. 수시고등학교 하나 때문에 이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수시고등학교를 못 가는 학교인데 그게 뭐가 우리 동네한테 도움이 되냐? 거기다 그 레벨로 애들을 잘랐다고 해서 뭐가 좋냐? 사실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박 터지게 레드오션이 되고 또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열패감에 다 그런 학교가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안산이나 이 정도에서 하는 토론회 같은 데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주워 듣는 얘기들이 지금도 저기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학자들이 연구한 일이니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설득이 어려웠을 때 그 의정부 전체 학교에 입시율을 봤을 때 좋은 학교에 몰려있는 것보다 분산되어 있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내신 성적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의정부 고등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지만 성과가 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시의원이나 봤을 때 의정부시 전체의 입시율이 좋냐, 이게 효과적이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필요한 데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많이 좀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 홍보를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엄마들한테 논의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지금도 저는 사실 제가 컴퓨터 추진했다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돌봐줄까봐 그런 엄마들 많거든요. 누가 한 거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반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엄마들끼리 그렇게 이제 얘기의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만 먹튀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동탄에 아파트 사서 이 동네가 좋아지는 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애만 방해 안 받고 뭐 국제고등학교 가가지고 짝짝짝 가서 그냥 엘리트 코스로 가면 그만이지 니네는 다 신경 안 쓰겠다. 그런 학부모 회장은 학부모 회장 자격이 없다. 딱 그때 그랬어요. 전 그때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회장이 그 엄마들이 다 학생회장 엄마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북중학교 학생회장 엄마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부모 회장 하는데 우리 애만 생각하자고 학부모 회장이냐? 그럼 학부모 회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 그런 대표성 있는 학부모 회장을 세워서 그 학부모 회장이 그 전체 학교 그리고 이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차라리 학부모 회장 나와라. 지생님만 할 것 같으면 그냥 너만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가요시켜. 왜 학교에 와가지고 내신만 다 걷어가 니가 이런 거죠. 사실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나머지 애들이 다 밑에 내신을 깔아주기 때문에 걔네가 6등급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그런 논리를 세우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학부모 대표들, 건강한 학부모 대표들의 그 밑에서부터 의견을 모은 대표성 있는 학부모 대표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제가 느끼는 저의 그 용인시 과정에서의 뿌듯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막 우리끼리만 모여고 가져가고 잘하고 막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표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모를 하러 갈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어느 학교 제가 어느 학교 차 몇 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 학부모 대표님 우리는 2대 우리는 1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지금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버스 회사에서 이마트 앞에 차를 쫙 세워라. 그리고 플래카드 가게에 플래카드를 맡겨요. 2개씩 한 학교당. 그럼 돈을 내시고 가서 플래카드를 찾아다가 그 버스에 붙이시고 다 타고 몇 시까지 경기구청으로 집합하고 그러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학부모 대표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해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 시민공단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그런데 사실 시민공단체 사람들 일 안 해요. 그러나 일반 학부모 회장님 엄청 능력 있으세요. 그분들 딱 네트워크는요 확실하게 한 차 딱 채우시고요. 떡 딱 해서 올려요. 그리고 바로 싣고 가셔가지고 이제 하고 뭐 하나의 준비 철저 시간 정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뭐 성공적게 몇 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천국 이런 거 가져가서 짝짝짝짝 학부모회 임원들한테 나눠가지고 몇 장씩 딱 할당 쫙 뽑혀요. 사실은 그런 걸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트워크,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 화성시의 교육 환경을 바꾸자. 그럼 화성시가 그럼 좋아질 수 있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또 그 서명지나 이런 거 할 때 나타났던 게 뭐냐면 서현 고등학교가 굉장히 좋았을 때 낙생고등학교가 어떤지 아시죠? 낙생고등학교 혹시 모르세요? 거기 낙생고등학교는 그런 성남에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그런 후진 학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뭐 전수학교였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가를 받았나 어땠는데 막 엄청나게 엉터리 그런 학교들이 많았는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평준화 요건 중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 수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수가 세수만큼 있어줘야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서는 학교를 만든 게 먼저 일단 첫 번째 순서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 수를 채워놓고 그래야 돌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학교 수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갔는데 그 학교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사실 평준화가 가능한 거지. 나는 원하지도 않는 학교 가서 그 학교는 너무 후져가지고는 내가 막 그렇겠다. 그렇게 되면 학교 수준을 높여줘야 돼. 똑같이. 또 내가 어느 학교 가는데 너무 멀다. 뭐 이렇게 뺑뺑이 도는 바람에 그거 너무 큰 민원이 나오고 그건 정말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인프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낙생고등학교나 저 성남 저쪽 구축자가지에 있는 그런 엄청난 학교들을 거의 주축을 빼고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생고등학교는 오늘날 최고로 적용이 됐어요. 그 학교 처음 평준화 됐을 때 간 애들은 다 울었고요. 완전히. 그 학교 첫 번째 갔던 애들은 중에 제가 아는 엄마는 대학교 원서를 써본 적이 없어갖고 그 학교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사립학교 때문에 열심히 해서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학교들이 우리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 평준화의 가장 큰
공립학교 선생님 다 돌아가는데 공립학교 그 수학고등학교 잘한 건 좋은 애들이 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수지고등학교 현재도 뭐냐면 좋은 애들이 갔기 때문에 좋은 거지 선생님들이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지고등학교 그 선생님들은 아유 뭐 애들이 뭐 우리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어깨웃음 하지만 본인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최상위권 엄마들이 바깥에 강사들 다 불러오고요. 동아리 다 구성하고요. 자기들이 스케줄 다 짜고요. 거긴 거기 지나가요. 또 이제 그 낮은 하위권 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안 해서 못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뭐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따라하는 애가 없어서 못해요. 이런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한주가 됐어요. 이제 저희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고등학교 설명회를 합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장 선생님들 나와서 설명하셨거든요. 우리 학교 나 진짜 잘 만들고 싶다. 이런 선생님하고 PPT대로 막 한 장짜리 이렇게 보낸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오히려 자기네 여태까지 있을 때는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애를 오는 순서대로 가져가고 그대로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애들이 근데 옆에는 비평준화일 때는 애들이 박터지게 경쟁을 하고 학교는 활짝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서 이 화석식 교육 발전에 대해서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진행된 내용은 이렇게 뒤에 좀 참고를 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평준화를 위해서 이 낙후된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우인시에 이번 작년에 예산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불만이 있긴 하지만 이 평준화로 인해서 학교가 다 낙후된 데 없이 골고루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 교육 환경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맨 마지막에 저희가 학부모 모임 첫 번째 줄에 저희 취지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토론회를 했을 때 저희 엄마들이 나와서 이제 토론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우리 엄마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해서 다 알고 있어요. 창의 교육이 뭔지. 그런데 다 그렇던 엄마도 중학교만 들어가면 연합고사에다가 애를 쑤셔놓고 내신 성적 1, 2점에다가 막 목숨을 걸는 사람이 돼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정말 날 창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엄마도 사실은 그렇지만 네가 당장 내가 그냥 이렇게 너랑 이렇게 창의적으로 살다가 정말 저렇게 막 앞에서 막 담배 피고 그 앞에서 막 얘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우리 동네 엄마도 됐거든요. 얘는 공부는 못하지만 무서운 애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 가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에요. 이런 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18고사의 출제 경향에 맞춘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 다음에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 장애로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한다. 어떤 엄마가 있어요. 이 동네 애들은 키도 작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하지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학교 소외하고 학교간 교육 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다. 우리가 아니 공부 조금 지금 못하지만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는데 얘가 어깨 축 처져가지고 교복도 못 입고 가는 거 보면 정말 걱정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 막 엄마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열된 사교육으로 어쨌든 가게 운영이 어렵다. 그다음에 명문학교를 위한 학생들의 위로 지역내 교육이 박탈당하고 있다. 결국은 좋은 학교란 이름뿐이지 우리들은 갈 수 없는 학교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그 주민의 요구 자체를 갖다가 집중해서 얘기하고 엄마들 사이도 그렇지 않냐 하는 얘기를 옮겨가실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일단 질의응답은 1부 끝나고 나서 지금 한 5분 동안만 잠시 화장실 갔다 오고 쉬었다가 다음 이제 우리 동탄 지역의 학부모님 그 소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오늘 실질적으로 추진 관련 자료를 보내왔는데 오늘 경기도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참석을 불가피하게 평준화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아이 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라인이 작년보다 적어도 10점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지금 정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인데 2학년 된 큰딸 선생님이 학기 초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절반 이하인 아이들은 이사 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모님과 의논을 해봐라. 가능하면 가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사 가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평준화 때문에 이사 갔다라고 하는 엄마 아빠 그런 집들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 간단하게 이사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를 온 게 2007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동네가 생기면서 이사를 온 사람인데요. 지금 올해가 그러니까 8년 차가 됐어요. 이사 온 지가.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여기 학부모 대표님 미리 알고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한 10년 걸려서 계신 것 같은데 이룩하신 것 같은데 저 너무 몰랐고요. 지금도 아직 뭐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거 잘 없는 좀 무지한 엄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동네 아이들 우리 딸들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게 이사 와서 8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동안 나 뭐 했나? 우리 엄마들 뭐 해서 이 지역 만들었나? 지금 준비해도 당장 되는 거 아니라는 게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1, 2학년이니까 지금 준비를 해도 당장 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절망스러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기순 교수님 여기 이용희 대표 학부모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가슴에 멍들어요. 비평준화 때문에 우리 동네가 비평준화라서 서열화되어 있어서 정말 반에서 1, 2등, 중간등, 저 더 밑에 아이들 가는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거고 실제로 아이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티격태격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말 중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나랑 고등학교를 같이 갈 수 없어. 어차피 너는 나는 좋은 고등학교 병정고등학교 갈 수 있지만 너는 아마 거기 못 올걸?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현실이라는 게 화가 나고 그럼 그 애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지만 할 말 없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생각하고요. 작년에 이 지역에 고등학교 들어간 3학년들이 그러니까 한 학교가 400명 기준에 있었는데 250명만 이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대요. 여기 대부분이 동탄 지역,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쳐보니까 한 7개, 현재 7개 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산동에 하나, 동탄 이지구에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못 가게 되면 그 열패감이나 패배의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현실인 거죠. 시험 점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시험 점수로 그 점수 못 맞는 아이들, 성적 하위권인 아이들이 맞게 되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 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오로지 한 가지 판단 기준 시험 점수만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엄마들 또 아이들한테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비단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한테는 그럼 좋으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성적으로 인한 우월감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과연 좋겠냐는 거죠. 그게 전혀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교육비 엄청나게 부담돼요. 저는 사교육을 안 시키는 엄마에 속했죠. 과거형이 됐어요. 요즘 좀 하고 있어서.
대입을 위한 사교육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힘든데 특히 우리 동네 이 동네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 사실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연습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이런 데 말고요. 스스로 엄마하고 의논하고 정보들 찾아서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은 뭔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 중학교 아이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얘네들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너무 빠듯해요.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기말고사, 수행평가, 중간고사 이런 거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아서 내신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여기 안에 있는 고등학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 2위에 있는 고등학교를 바라는 확률보다 난 정말 여기 이 동네에 있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교육을 좀 해보니까 수학을 사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한 4개월 차가 됐어요. 근데 문득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돈을 쓰니까 애가 정말 공부를 해요. 과제가 과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긴 기간이 아니고 한 3개월 조금 지나가지고 점수는 사실 변화가 아직 없어요. 크게 돈을 썼다 해서 변화는 아직 없지만 애가 사교육을 시키니까 공부를 하는구나. 나 그러다가 이거 못 놓으면 어떡하지? 이거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당분간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가 학습을 하는 방법을 좀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서 알아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플랜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나 이거 못 놓고 계속 갈 것 같다. 그게 참 무서워요. 근데 이게 수학 한 과목을 시작했는데 그럼 영어도? 뭐 이런 생각 들고 작은 애도 시작을 해봐야 되나? 이러다 정말 다 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만 여기 동네에 있는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에 그럼 우리 가게는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무섭습니다. 사교육 정말 무섭고요. 그리고 이런 그 학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못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책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좀 보러 다니고 그림도 그려봤으면 좋겠고 음악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또 이렇게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한 달에 1, 2회씩 꼬박꼬박 한 곳에 가서 좀 뭐랄까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요.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얘네들은 그런 거를 고민할 만한 마음의 여유, 시간적 여유 없어요. 주말에도 학원 가야 되는 아이들 굉장히 많고요. 뭐 다른 동네도 그렇겠지만 이 동네는 특히나 당장 다른 동네 아이 엄마들 뭐 수원이나 서울이나 이런데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막 고등학교 입시에 고민을 하면 좀 딴 세상처럼 들어요. 좀 그래서 창피할 때도 있어요. 되게 낙후된 동네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여가 시간을 못 만들어지니까 얘네들이 이 시기에 중학교 시기에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말고 이외의 활동들이 결코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들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학습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좀 더 그 고급화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그게 진짜로 힘이 되거든요. 영어 단어, 수학 공부 하나 더 맞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기회를 얘네들이 많이 박탈당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결국 얘네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에는 뭐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고 그 다음에 감성이 발달해서 그 다른 사람의 감성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온대요.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불쌍한 이유가 그리고 평균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 친구들하고의 관계예요. 얘네들 그냥 우리 그랬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냥 이유 없이 수다 떨고 깔깔깔깔 웃고 동네 좀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얘네들은요 그럴 만한 아까 여가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추억을 만들고 재미난 일거리를 만들고 이럴 만한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유도 없고. 그리고 엄마들이 그 모든별로 하는 수행평가 있잖아요. 그것도 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요 과목이면 좀 더 신경을 쓰지만 주요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대충 학교에서 만나서 해결하지 그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되게 각박하고 아이들도 근데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친구들하고 또 내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공감 능력하고 이런 게 모두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오로지 시험 공부만 해야 되는 현실인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반복되는 것들 아까 제 앞에 얘기하셨던 분들하고 겹쳐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이유들이 평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이. 사회가 세상이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그 또래가 가져야 되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 또래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너무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게 가장 평준화가 됐으면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아까 이제 앞에서 교수님이랑 용 대표님이랑 말씀하셔가지고 반복되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평준화 제도, 비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이 화성 지역의 교육 그 행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아는 게 너무 없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할지도 잘 모르겠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질문도 하셨던 것 같고 화장실가 워낙 넓어요. 워낙 넓다 보니까 넓어서 평준화를 못하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평준화를 시작한 게 1970년대라잖아요. 그럼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40년 넘은 거죠? 네. 40년이 넘었으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제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반성 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반성으로 끝날까봐 행동을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준화 추진 모임도 만들어져야 할 테고 만들어져서 교육청에 그 정책 제안 같은 거 평준화 해주세요라고 한두 명이 가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것이며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며 나는 그 중에 어느 부분을 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학부모들 대신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엄마들과 같이 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또 여러 대중들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신다고 또 어려운 자리지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지금 원래 화성시청의 이 평준화 담당이 아니고 이제 실무팀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로드맵을 지금 이제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가안을 지난번에 화성시청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좀 발표를 해주시려 했는데 거기도 오늘 도의회 그 교육관련 예산심의가 한꺼번에 같이 날짜가 갑작스럽게 변경돼가지고 거기를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참석을 못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8쪽이라고 되어 있죠. 고교 평준화 시행 해가지고 이게 화성시청의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그 가안을 이렇게 지금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교육청이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이라 그래서 평준화를 하려고 해도 오산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동일 학군이기 때문에 화성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조례 자체를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교육지원청이 오산 화성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오산하고 화성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산시 또 학부모님들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 먼저 좀 일어나 주실래요? 이후에 또 오산시에서 이런 또 강연 설명회를 또 할 겁니다. 그 우리 대표로 오신 우리 김경 대표님께서 인사 좀 해주시죠. 일어서서 많이 오시라고 그때. 네. 반갑습니다. 오산에서 왔고요. 저희 어차피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하나를 묶여 있어서 화성에서 지금 먼저 깃발을 꽂은 합니다. 네, 아까 지금 유인 학부모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에서 있는 단계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오산도 몇 년이 걸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잠깐 생각했는데 지금의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들이 아무래도 고교 평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과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해나가야 될 큰 문제인 것 같아서 마음은 무겁고 오늘 좀 많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산에서도 저희 이걸 한번 할 건데 그때도 많은 관심 같이 가져주고 저희도 오산 지역 차원이 아니라 화성 지역 어차피 같이 갈 거니까 네, 같이 참여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산시도 저희 화성하고 같이 이제 평준화를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데 연대의 어떤 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로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산을 하게 되면은 권역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1권역, 2권역 이렇게 남부 쪽은 1권역, 북부 쪽은 2권역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오산이 만약에 오산시로 이제 1권역으로 나눠지면은 오산의 학생들만 그렇게 이제 평준화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도 이제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이렇게 이제 권역을 또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영역이나 이런 전문 기관에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좋은 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또 내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이 시행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오산화성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3년간 고등학생들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동부 지역에서 병정고등학교가 가장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잖아요. 요 근간 3년 동안에 외부에서 화성시가 아닌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161명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 161명이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병정 지역에 대해 있는 아이들이. 여기 세마고등학교 있죠. 자유형 공립고. 거기는 무려 어마어마합니다. 191명입니다. 300명 중에서요. 313명이 정원인데 거의 한 70% 육박합니다. 그러면 오산 지역에 있는 그 세마 내지는 여기 이쪽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통학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의 191명 자리를 다른 지역에 온 학생들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문제점이 아까 지금 성기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우리 동탄 여기 지역의 반월고등학교하고 동탄 중앙고등학교가 내년 3월 1일자 개교를 합니다. 정말 최하의 기피학교 내지 비선호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제 동탄 이 신도시가 생기면 그런 학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평준화를 시키면서 기피학교 없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주의식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 지역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시청 내용은 서면으로 발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 자료를 잠깐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화성지역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자료라고 해갖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건은 초중등 수행령에 의해서 진행을 지금 하게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